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월 말이 오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이론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25일 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합격 로드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2년도 8회 합격에 대한 로드맵을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를 통해서 앞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부는 대관소찰. 우리 일을 하면서 앞으로 파생되는 다른 것은 또 뭐가 있는지 크게 한번 우리의 수입이나 또 앞으로의 그 비전 이런 부분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파죽지세 공부를 해서 완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관소찰은 크게 보고 크게 보고 작게 살펴보는, 제가 품목을 설명할 때도 대관소찰은 바짝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또 보고 해서 평가할 때도 대관소찰. 두 번째는 파죽지세입니다. 이 파죽지세는 파죽지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역사적인 배경도 잠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서 여유로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합격을 하겠다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작아집니다. 작아져. 공부를 할 때도 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부 다를 공부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먹게 되고 시간적으로 낭비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내가 80% 정도 80점 정도 평균 받아서 여유로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유로워집니다. 아 이거는 그래, 이거는 우선순위를 뒤로 돌리자. 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니까.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관소찰편에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로드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로드맵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향후에 3월, 4월, 5월, 3월과 4월과 5월, 6월, 7월, 8월 이때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3일날 시험 보죠. 9월 3일날 시험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처럼 아직 6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그 사이에 뭘 하냐. 3, 4, 5월에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6, 7월 달에는 핵심사항. 핵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3, 4, 5월에 공부하고 난 뒤에 전체를 다 살펴보고 난 뒤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하고 조금
복잡한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플러스 기본 문제. 기본 문제 풀이를 해서 우리가 이론도 알고 시험 출제될 만한 기본적인 사항을 풀어보는 2개월에 걸쳐서 풀어보는 핵심 사항. 그 다음에 실전 사항. 실전처럼 마지막 달 8월 달에는 완전히 실전처럼 공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전이란 뭐냐?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 물 먹는 것도 많이 마시면 시험 보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8월 달에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2시간 이내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시험 시간이 120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이 되면 실전 모드로 가서 이제는 화장실 가고 난 뒤부터 한 3시간 정도에 갈 수 있도록 물 먹는 것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실전 모드로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할 때는 그런 목표가 제일 1목표가 뭐냐? 1목표는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되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번 개편된 이론서를 갖다가 앞으로는 1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과목은 2권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보면 1과목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걸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 및 실무, 보험의 이론 및 실무,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1과목이라 했어요. 1과목.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를 2과목이라고 해요. 2과목.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1과목에서 이론서가 나오면서 분명히 제시를 했죠. 1권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2년도 8회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걸 1권으로 부릅니다. 1권 그러면 개정된 거구나. 2권 이렇게 해서 용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권과 2권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목표가 뭐냐? 1권과 2권을 10회독 이상. 첫 번에는 80점 이상 받는 거고, 두 번째는 10회독 이상. 제가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10회독을 해야 기본적으로 합격 안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개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큰 그림으로서 10회독을, 그럼 10회독을 어떻게 하느냐? 10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재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갖다가 맡겨서 이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월 15일부터는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쭉 나가기 때문에 교재를 출력을 하시던 저처럼 제본을 해서 3월 15일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같이 있는 것은 페이지 수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지 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도 1페이지부터 566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를 다 출력을 하는 게 제본이든 아니면 그냥 출력한 거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다른 문제집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는, 제가 몇 페이지 펴주세요. 몇 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을 꺾고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는 모두들 이 제본이나 또는 출력을 해서 교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10회독을 어떻게 하느냐? 1회독은 저와 함께 공부하면 1회독은 다 할 거예요. 그죠? 1회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회독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2회독을 또 처음부터 보느냐? 아닙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원형,
이 견출지를 하나 사셔야 돼요. 원형으로 된 이렇게 견출지를 사셔야 됩니다. 사셔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자, 한번 보세요. 저도 공부할 때 보면 밑에 빨간 딱지가 보이죠. 빨간 딱지 보이고 이제 파란색 개통 딱지를 붙인단 말이죠.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10회독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한 번은 다 살펴보되 두 번째부터는 이제 옐로우 카드. 크기는 여러분 그 맞도록 좀 작은 걸 해서 교재에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읽어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거는 노란 딱지를 붙이세요. 붙이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반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쭉 보시고 그다음부터 잘 안 되면 노란 딱지를 계속 붙여 나갑니다. 앞에다가. 그 다음 3회독 할 때는 또 노란 딱지가 줄어들겠죠.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하얀 딱지가 나옵니다. 하얀 딱지. 하얀 색깔을 갖다가 노란색 위에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내가 이해가 됐다 표시를 하면 되고, 또 모르겠다 하면 노란 딱지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노란 딱지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노란 딱지고 또 줄어들겠죠. 계속 공부할 양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도 하면 레드카드, 옐로우 카드에서 레드카드를 또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그게 여러분한테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이 책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당장 원형으로 된 견출지를 좀 사이즈를 작게 제가 보여주려고 큰 걸 했고요. 작은 걸 해서 견출지를 구매하셔가지고 제본된 책에다가 읽으면서 붙여서 하시고, 이렇게 옐로우 카드 2번, 레드 카드 하얀 색깔,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녹색이나 노란 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취미대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10번을 어떻게 되냐? 최소 10번 최소.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러면 최소 어떻게 보느냐? 3, 4, 5에는 5번. 3개월 동안에 한 번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읽으면 되고, 또 2번은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쭉 보시면 충분하게 3개월 동안에 5번 할 수 있다. 아니면 목표를 3, 4, 5이니까 3번 정도 하죠. 3번. 3회도. 그 다음 6, 7일이 오면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5회도. 8월달에는 2회도.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고 3, 5의 법칙. 10회 이상 하는데 3, 5, 2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3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는다 생각하셔서 3번. 그 다음에 이제 양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6, 7월 달에는 5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건 아주 쉬워요. 공부하다가도 또 와서 읽고 그렇게 해서 5번. 그 다음에 실전 모드로 가셔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2번 이상인데, 저도 시험 치는 마지막 작년에 시험 보기 하루 전에는 하루에 한 권을 여유롭게 봤습니다. 쭉 보면 정리해. 그래서 9월 1일과 9월 2일은 이틀 동안에 정독을 처음부터 쫙 다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3, 5, 2 법칙을 메모해 놓으시고 목표를 최소 10번 이상을 해야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해서 4, 5의 전략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3월, 4월, 5월을 열심히 해서 3번을 읽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3, 4, 5월, 6, 7월 달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5월 20일 오면, 그래서 5월 22, 그래서 6, 7월 달에
핵심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5월 20일이 되면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론서를 잘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도 잘 해놓았고, 그리고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책이면 되겠다 하는 걸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5월 20일이 되면 책 선정을 하죠. 이게 교재가 됩니다, 교재. 그러니까 3, 4, 5월은 책을 중심으로 1권, 2권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 다음에 6, 7일이 되면 이제 교재를 문제 위주의 핵심적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는데, 기본 교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교재는 제가 5월 20일 이전에 제보고 가장 평이 좋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잘 되어 있는 교재를 선정하는 방법, 그것을 교재로 할 겁니다. 또는 제가 지금부터 집필을 해서 제 나름대로 암기 팁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서 지금 강의하는 것 중에서 좀 더 보강해야 될 걸 책으로 만들어서 5월 20일 정도에 출판할 수 있으면 그것을 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전략을 구성하는데, 책 만드는데 올인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들긴 만들 거예요. 근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5월 20일까지는 선택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구입하시오라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6, 7월 달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8월 달에는 실전 모드로 가서 정말 물 먹는 거, 밥 먹기까지 조심하면서 답안지와 똑같은 거 해서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실전 모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큰 그림을 갖추는데, 그러면 큰 그림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막 카페나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 늘 것 같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입이 이렇게 몇 년 전에는 수입이 좋았어요. 뭐 최소 뭐 한 4, 5천 정도 벌다가 또 떨어져 해서 지금의 수준은 네이버 카페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라는 그 카페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꼼니의 일기, 꼼니의 손해평가사 일기, 손해평가사 일기를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분은 투잡이에요, 투잡. 그죠? 고기를 잡으시면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105일 일해서 3,200만원. 그래서 제세 공과금, 세금 떼고 기타 숙박비, 경비 다 빼니까 2,200만원 정도. 2,200만원. 그래서 월 수입이 약 순수입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원. 100일을 일해서 한 200만원 번다 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근데 저는 수입이 적으면 농민들이 농사가 잘 되거나 또는 농가에서 소돼지를 잘 키워서 죗값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박수 칠 일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떨어지더라도 농민들이 잘 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프면 조금 몸부림을 치보자 해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9월달 시험을 볼 때까지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에 일순을 두고, 그 다음 9월 시험을 딱 보고 난 뒤에 저는 12월 때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있는 강의 다 올려놓고 이렇게 개방을 할 거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뭘 할 거냐. 여기 수입이 이렇게 예상되니까 저는 NH
농협, 손해보험. 여러분들도 적성에 맞으시면 이번에 9월 3일 시험 보자마자 합격을 11월 23일 발표를 하고 5월달까지 일이 없습니다. 저도 한 5월달부터 일을 할 건데 뭐 착과서 조사부터 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일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 있으신 분 말고 좀 여유로우신 분은 NH농업산업부에서 보험 모집인 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 모집을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제 혼자 또는 제 동기분 한 명 중에서 마음이 맞으면 같이 합시다 해서 현장에 가서 제주도에서는 삼춘이라고 부르면 다 됩니다. 이모가 아니고 삼춘 하면서 농작물 손해평가사입니다. 소개드리면 영업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으면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하고 감귤밭이 되었던 양배추가 되었던 당근밭이든 쭉 다니면서 만나잖아요. 왜?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판매 목적이 아니고 현장을 파악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입이 되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강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입이 어쩌면 농작물 손해평가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왜냐? 우리가 농민들이 10만 원을 내면 이 보험료는 수당은 분명히 그것의 80% 정도는 지원되는 것에도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 몇 억짜리 하는 거는 보험료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 볼 일이 없다. 계약이 없으면 수입이 없으면 되고 계약이 있으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난 뒤에도 바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서서히 해서 한번 해보기를 강추합니다. 그 다음 이게 안 맞는 사람은 또 하나 제가 어제 3월 2일 날 제가 서울 가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오사 우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무오사. 세상에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작물 손해평가가 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죠? 그 다음에 포복자, 이 나무는 농작물에서 하기 때문에 취급하지, 그 위에 나머지 나무는 나무의사가 지금. 트리 닥터.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앞으로 법제화돼서 나무의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전망이 아주 좋다. 우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의사에 관련돼서 준비하실 분은 시험 치고 난 뒤에 손해평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사는 첫 단계가 나무보호. 나무의사는 식물보호, 산업기사. 코스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식물보호 산업기사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150시간 양성기관에서 수료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나무의사 되는 과정이 암만 빨라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려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5세에서 전후임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55세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긴데 손해평가사 일이 이제 70이 넘어가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힘이 들 수 있지만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에 대한 진단을 해서 이제 함부로 아파트에 있는 나무도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농약도 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법제화 될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사의 비전은 되게 좋다. 근데 이 자격 따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
근데 저는 만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준비만 철저하면. 그래서 식물보호산업기사는 대학에서 전공 관련 학과한 사람은 바로 응시할 수 있는지, 우리처럼 보통 비전공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대학의 전공에 따라서,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전공에 따라서 시험 칠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반드시 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시험 칠 자격을 준다는 거죠. 자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학점이 있어서 41학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1학점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든다는 거죠. 41학점. 그런데 손해평가사는 30학점을 인정해줘요. 30학점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5학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있고 손해평가사를 합격한 사람은 요 식물보호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 시험 칠 자격을 줍니다. 그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하면 메리트가, 내가 전공 관련 학과가 돼서 시험 칠 자격이 있든 없으면 41시간에 41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30학점을 이수한 걸 해줘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시험도 한 2, 3개월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주를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동영상으로 시간이 될 때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난 뒤에, 9월달 시험 보고 난 뒤에 볼 수 있도록, 사실 뭐 합격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작아지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 수준인데, 아주 운이 좋게도 3월 2일 날 시험 보고, 요즘은 CBT라고 해서 이게 전산으로 시험을 다 보고 결과도 3초 뒤에 빡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몇 점 딱 나왔습니다. 특거리로 합격했습니다. 61.5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을 지금 5월 달에 볼 건데, 제가 강의하면서 바쁘면 연기할 거고, 아니면 제가 시험을 봐서 그 과정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우리 손해평가사 요 제가 사이트에다가 앞에다가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려주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정보를 잘 모르고, 저처럼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걸 알아내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공부하는 강사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천해서 나무의사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그러면서도 해외여행도 갈 거고 해서 제 시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서 풍년이 되면 보험모집인 또는 나무의사의 일을 좀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사람이 좀 여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관소찰에서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파생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권과 2권에 이번에 확실하게 개편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표 7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피해율 산정 공식이라 해서 지금까지 아주 그 계산하는 것이 복잡한 것이 다 뒤에 있었는데, 그것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25일 날 한 번 더 최종본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부분이 결정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안 될 확률이 70%다. 포함될 확률은 한 30%밖에 안 된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1과목이라고 하는 데에서 바뀌어서 1권으로 바꾸면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1권은 이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론을 정립하면서 쫙 정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다. 그런데 2권에서도 2과목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적과점 품목 같은 경우에는 산식이 굳이 필요 없다. 이론만 잘 정립되어 있어서 적과점 품목을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의 계산 방법은 특이별하다 보니까 별표에 있는 것을 바로 이 권에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예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또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복무감이 적과점 품목에 15점짜리가 매년 나왔다면 이제 오복무감에서 꼭 하나는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를 잘 하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1권에서는 품목별 특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나무어사 준비할 때 식물보호산업기사를 공부하는 게 왜 제가 3주 만에 합격했느냐, 바로 농작물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병충해라든지 기에 익었던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을 딱 현장에 갔을 때 41개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또는 포도, 복숭아에 대한 병충해, 그리고 생육 환경,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이번에 시험이 나온다. 그것도 15점짜리로.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저는 좀 더 높일 거예요. 한 20% 정도 높여서 공부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아는 거는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좀 더 높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밀을 설명할 때 제가 천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천근성. 천근성. 이제 품목을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심근성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부할 때 취례시험까지는 그런 용어조차도 업무방법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2권으로 오면서 1권으로 오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1과목에서 2과목에서 병충해 1급, 2급, 3급 1급만 외우고 나머지는 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잖아요. 왜? 그 품목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품목이 어떤 풋마른병이 나면 풋마른병이 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1급에 속한다, 2급에 속한다는 제시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품목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41개 품목 막 섞어 놓고 특성을 써놓고 쓰라 그러면 이게 깔끔하잖아요, 문제가. 이게 복숭아인지 이게 사과인지 탁탁탁 한 부분을 업무방법서 또는 2권에서 1권에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하면 헷갈린단 말이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준 수확량도 품목별로 다 외우지 마라. 핵심적인 벼 또는 그죠, 밤나무 정도는 특이해서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외우자. OD, 복분자 이런 부분들만 하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다 날라갔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죠.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는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지역별 특성이 있는 걸 다 암기하기란 힘들다. 그래서 대여섯 개. 근데 공부할 때 대여섯 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는 통째로 날라갔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도 다 알아맞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지만 빠져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통째로 날라간 피해율에 대한 2과목의 계산 방법이 앞으로 들어올 확률은 30%다. 들어오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착과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는 완벽해라. 그렇지만 과실손해보험금은 일단 포기하고 있으라 했는데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오더라도 이제는 제가 볼 때 1권과 2권에 시험 칠 때 120분은 이제는 충분하다. 적과점 품목의 계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들어오더라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해서 합격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할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큰 그림을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 파죽 지세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몇 월 달에
또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 학원이 됐든 인터넷 강의가 됐든 유튜브 강의가 됐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사를 선택할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맞는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이. 아, 저 사람 스타일이 맞아 하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다른 분한테 자기에 맞는 스타일 찾으면 되고, 저 맞다 싶으면 이제 선택을 했으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도 2022년도 8회 시험에서 합격자 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명 내외로 될 것 같다. 그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은 저 강의를 들으신 분이 아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약 500명 정도 이상은 합격을 하리라 봅니다. 지금 가입자 수나 트렌드를 보면 충분히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죽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교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교재가 딱 되는 1페이지부터 566페이지 나오는 교재를 출력하던 저처럼 이렇게 제보를 하던 책을 3월 15일까지, 다음 주는 약관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약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출력해서 105페이지 출력했죠. 이거 다음 시간에는 가축도 보면 105페이지를 갖다가 추격해서 반 정도로 추격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원판을 가지고 다음 주는 마무리를 끝내고 3월 15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권 페이지, 그 다음에 2권 해서 동시에 실버와 골드 이렇게 쫙 해서 1권과 2권을 동시에 진도를 나가서 하고, 제가 3월 달에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4월 달 정도 되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해서 또 강의를 해서 보충 수업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4월, 5월까지는 이 1권과 2권에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파죽 70편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